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은 또 상승세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승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재미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나다고 보다는 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실적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즈니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됐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장외에서도 지금 8% 정도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실적이 안 좋았던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약 35% 빠졌었죠. 어제는 5% 정도 오르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8일 이후로 약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유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94%, 어저께 1.97%, 제 기억으로 1.97%였거든요. 0.03% 차이가 벌어졌는데 국채금리가 내려왔어 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왜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뉴욕시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 올라갈 때는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기뻐서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실적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중점인데요. 실적은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두 분기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고 나쁜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실적에 이제 목매는 그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서는 약 7.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그러면 지난 12월에 7%였고요. 11월이 6.8%였어요. 그리고 1월이 7.2가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근데 저는 7.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또 시장이 예상 부합 신공을 얘기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예상치를 높게 잡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7.2%는 좀 낮게 잡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유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지금 89불? 그렇죠? 89불, 90불 요 사이에 있어요. 11월, 12월 달에는 맥스가 86불이었고 저점이 66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폭의 중간값은 77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평균 80불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89불 후반대까지.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내려서 평단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0.2씩 올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 보면 지금 7.2%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0.2%씩 올랐어요. 그럼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도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반영한다면 7.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어요. 3월은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시장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긴 해요.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는 코로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이때까지 5만 명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감기 몸살처럼 간다 이래서 그냥 내비두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이가 더 강력해져 버리면 골아퍼지겠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없기를 바라야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주변에 보면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크게 시장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뭐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우를 보시면 0.86% 상승했고 나스닥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0.82% 상승한 모습인데요. 차트로 보시면 다우는 네, 지난번 고점 부분은 약간 높아졌네요. 여기 고점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참 어렵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한 어떤 움직임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려왔다고 하는 게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좀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보시면 갭상승이 있네요. 지난번 고점 부분. 그러니까 아까 다우는 고점 부분, 지난번 고점 부분을 돌파 못했는데 나스닥은 지난번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결국은 요 가격대라는 거죠. 지난번 저점 28일날 11월 28일날 쭉 땡기고 4일 올랐을 때 그때의 고점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다우가 상승을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 상황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방향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거래대금이 1년 새 반토막이 됐다고 합니다. 1년 새 반토막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B2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B2가 줄어들면서 1년 새 반토막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10개월 내에 가장 적은 B2가 적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신용거래 융자가요. 잔액이 21조입니다. 그러니까 2조 정도 줄어들었고요. 실제로는 여전히 21조 정도 되니까 여전히 B2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늘지 않고 많은 물량에서 줄어들었던 거지 그렇다고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거래 대금이 1년 새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B2로 시작했던 이 투자가 10개월 만에 좀 적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줄잖아요. 거래 대금이 줄면 시장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항상 시장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흐름은 느는 게 중요하죠. 근데 원체 B2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코스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건 맞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하고 3위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1, 2, 3위 뭐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위가 원래 SK 하이닉스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바뀌었죠. 요게 지금 한 500조 되죠. 요게 한 132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끌어줘야 시장을 가는 건 뭐 사실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좀 많이 상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저께 삼성전자 올라왔죠.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를 이제 월봉으로 한번 가보시면 5월선을 살짝 탔어요. 5월선 살짝 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달에 무너지지 않으면 다음 달 5월선이 우상향을 트기 때문에 다음 달에 좀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봉으로는 아직 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봉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지금 코스피하고 비슷하죠? 다우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면 또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차트가 훨씬 낫죠. 다우보다는. 저희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은 사실은 기술적 분석이 먹히는 자리가 아니죠. 시장 수급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지션상으로는 상방이 제한돼 있고 하방은 매우 제한돼 있고요. 하방이 좀 깊은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일단 상방으로 좀 튀어서 시작하겠죠. 상방이 올라가도 갭상승이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만만치 않은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만기가 아니라면 또 다를 수 있는데 만기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쉬운 시장의 모습은 아닐 거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